오늘은 팀 평가 시간이고요. 저번에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었던 바르샤님의 팀을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진부터 갈게요. 공격진은 날두랑 음바페. 완벽한 라인이죠. 날두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격수 한 명을 날두로 배치를 시키면은 얘가 몸빵도 되고 슈팅력도 되고 그리고 헤딩까지 완벽하니까요. 일단은 게다가 심지어 라인 브레이킹까지 어느 때 보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윙 스트라이커라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라인 브레이킹 능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 공격 센스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102날두죠 심지어. 그래서 최고의 센터 포워드 중에 한 명이고 스트라이커로 무조건 놔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짝꿍 음바페인데요. 이렇게 두시면은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삼각편대가 어떻게 해서 이제 2대1 패스 앤 고를 통해서 그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공략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두가 패스를 받아서 버텨주고 그때 얘가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거나, 혹은 얘는 어느 정도 수비를 끌어주고 얘가 침투할 때 이 크루이프가 주면서 2선 침투를 통해서 공격진에 들어와서 슛을 창출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음바페는 루메니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적폐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공격수고, 또 나온 이후에도 충분히 그 대항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의 조합이면은 공격진은 일단 끝났다, 교체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까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후보진에 두 명이 있으니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추억의 브라질 듀오죠. 호마리오와 베베토인데, 호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의 여우 스타일로서 좀 체감이 부들부들해서 요리조리 드리블이 좀 잘 되고, 일단 페널티킥 에어리어 안으로만 들어간다면은 그 안에서는 가공할 만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 자원으로 쓰실만 하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베베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 자체가 어떤 스피드나 슛 파워나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찍혀 있고, 그리고 베베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세레머니죠. 세레머니지만 대인전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베베토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교체 자원 한 명이 좀 아쉽게 된다. 얘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적인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베토의 투입보다는 예전에 저는 갖고 계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클루이베르트 아이코닉 버전이라던가 그런 선수를 넣으심이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진으로 가서 공미를 먼저 볼게요. 공미에는 일단 크루이프가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백업으로 이니에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2선 침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크루이프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AI 탁월하죠. 그리고 컨디션 B로 고정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슈팅, 패스, 그리고 위치 선정,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레전드죠, 말 그대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두심이 맞다라고 보고, 메시랑 크루이프랑 비교를 했을 때 공미 자리에 누구를 놓냐. 메시는 찬스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너랩이죠. 이너랩, 인사이드 리시버, 안으로 들어오는 성향의 선수고, 그래서 공미 자리에 놓으면은 사실 무특성이죠. 특성이 없어지는 케이스인데, 그래도 워낙에 그냥 고트니까 고트기 때문에 그냥 메시라는 그 이름 하나로 가져가는 거고, 패싱 타이밍이라던가 혹은 어떤 적절한 연계, 그런 거를 할 때 메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무엇보다 가마차기를 할 때 좋은 선수고,
그래서 공미에 만약에 메시가 있고 심지어 메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메시를 향해 공을 탈취하러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딱 맞춰서 패스를 공격진한테 넣어주기 때문에 수비 라인 완전 붕괴되고 뒷공간 털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선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패스를 주고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워낙에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좀 나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니에스타는 이선 침투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피지컬이 약간은 휴지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이프는 등지는 걸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이니에스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메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메시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일반적으로 다 보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메시를 좀 넣으심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유려하게 드리블이 가능하고 또 패스도 완벽한 이니에스타지만 아이코닉 이니에스타도 약간 어정쩡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금 이 시점에 그냥 일반 레전드 이니에스타보다는 메시가 훨씬 낫다. 그리고 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만약에 메시를 투입하실 경우에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최상위의 어떤 공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꾸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드진을 보겠습니다. 마테우스랑 비에이라랑 베컴인데요. 영베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두시면은 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려준다거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예전에 영베컴이 아니라 다른 일반 베컴들은 수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지만 영베컴 같은 경우에는 수비 능력은 저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로스의 달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이 오른쪽 미드필더로 놓으심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혹시 마테우스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육각형의 어떤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공을 탈취하는 능력 아주 좋고요. 얘는 센터백으로 내려서 써도 될 정도로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비적인 역량 충분히 갖추고 있고 패스면 패스, 슛이면 슛 다 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선수는 이제 원터치 패스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나갈 때 다소 끊기는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비에이라랑 마찬가지죠. 비에이라도 원터치 패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원터치 패스가 없기 때문에 살짝 얘의 어떤 의존을 해서 공격에는 연계를 하시고, 얘네 둘은 강한 압박이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박스 투 박스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산소 탱크로 다 쓸고 다니고, 그리고 얘가 강한 압박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충분히 좋은 밸런스 조합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캉테가 들어가 있어요. 후보로 캉테가 들어갔다는 거는 얘를 대체할 수 있고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논다라고 하면 강한 압박 2명으로서 수비적인 어떤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다만 그렇게 되면은 마테우스보다는 공격력이 살짝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선 좀 아쉬울 수 있으나, 그리고 만약에 비에이라 대신에 캉테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중원에서 어떤 공 탈취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애를 먹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캉테만 로테이션 자원으로 있을 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약간 이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에 한 명 정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빈 데브라이너나 아니면은 피지컬이 괜찮으면서 공격까지 가능한 뭐 고레츠카, 혹은 비달, 나인골란, 아니면은 보라색 사울도 괜찮고요. 그런 선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선수를 좀 넣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을 보도록 할게요. 수비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두 명의 어떤 센터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푸올이 요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푸올이 바르샤의 심장이고 핵심 5번 역할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얘는 사이드 센터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에서 4백을 4명의 센터백으로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랑 얘가 공을 탈취해서 이쪽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역습을 맞이할 때 얘네까지 같이 올라와 버리면은 공격이 좀 꼬여요. 그래서 역습을 맞이할 때 오히려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서 공격을 다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4명의 센터백은 다 수비만 하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조합도. 그렇기 때문에 푸올을 이쪽 사이드 센터백으로 놓으시고 얘도 이쪽 카를로스 대신에 말랑사르를 저쪽으로 놓으시고 얘랑 얘가 둘 다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사이드 센터백으로 두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는 이 반다이크가 들어와서 말디니와 반다이크 조합은 뚫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명 상대를 해봤을 때 말디니가 키가 작아 보이지만 AI가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얘가 좀 살짝 미끌해도 반다이크가 뒤에서 바로 클리어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랑사르가 있으면 일단 뒷공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빨라서 그 빠른 공격수들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푸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미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푸올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먼저 탁 나가서 공을 탈취해내는 그런 AI가 잘 잡혀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인전에서도 그 재미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쉽지만 호베르토 카를로스와 카프 같은 경우에 이런 브라질이 나온 최고의 좌우 풀백은 대인전 말고 그냥 이벤트 경기라던가 혹은 혼자서 하시는 그런 경기에서는 재미로 써보실 수 있으나 개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경우에는 워낙 공격에만 좀 치중이 돼 있는 스텝 분배 때문에 돌아오지 않죠. 풀백이 한번 나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고 카프는 그래도 이 후보 자리에 두시면은 그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키퍼인데요. 테오 슈테겐이 실축에선 저는 그때 미넨전에서 8골 먹은 거 빼고는 정말 월드 클래스의 어떤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게임상에서는 약간의 키가 좀 작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올 레벨, 키퍼 레벨 다 스탯이 99를 찍는 좋은 선수고 근데 저는 칸을 쓰거든요. 칸이 수비형 골키퍼고 그리고 그 키퍼 스탯이 올 99는 아니지만 일단은 컨디션 B로 고정이고 굉장히 클리어링이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중거리 때리는 거, 가까운 데서 바로 헤딩슛 때리는 거 그런 반사신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로 칸을 선발로 두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간혹 심심하다 혹은 테오 슈테겐이 너무 좋다라고 하실 때 교체 자원으로 그냥 투입을 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이제 올려주셨던 팀 대비 밸런스가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특히나 공격진이나 미드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완할 게 거의 없다. 특히 공격진은. 이렇게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